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홍기빈의 세상 읽기. 네, 2주 전에 기본소득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다는 평이 많아갖고 저희가 아예 그냥 격주로 고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부담 없으시죠, 소장님? 전 보이는 줄 모르고 괜히 말하면서 인상 막 쓰면서 얘기했다가 이게 보인다는 거를 나중에 보고서 차마 제가 못 보겠던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신경 쓰시기로? 인상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준비하신 거 사실은 이게 제가 2부 끝날 때 소개를 해서 모르는 척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집단 면역 이야기 네, 준비를 해 오셨고 또 백신 민족주의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보기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백신 일단은 먼저 집단 면역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웨덴 딱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대실패였다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최근에 그 스웨덴의 그 보건 책임자죠. 그 택넬이라는 사람하고 WHO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 택넬 쪽으로 좀 유리하게 이제 귀결이 됐는데 그게 이제 국내의 일부 매체에서 WHO가 그 스웨덴 모델에 손을 들어주었다 막 이렇게까지 좀 침소봉도된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스웨덴은 사실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물론 장기적으로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거의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한 결과가 얼마 전에 WHO에서 6월 말에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2차 유행이 시작된 11개 나라를 쭉 나열을 했어요.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아르메니아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근데 거기서 유럽 나라 중에 OECD 국가로는 유일하게 그 11나라에 들어가는 망신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택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기탱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너희들이 거꾸로 읽었고 잘못 읽었다 그래갖고 지금 감염률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고 사망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본 게 아니라고 거의 막 이렇게 광분을 하다시피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WHO 관계자가 그 관련된 매체들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좀 심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염자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검사 수가 많아서 그런 게 주 원인이지 2차 유행이라고까지 보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또 이렇게 꼬리를 내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서를 뭐로 달았냐면은 검사를 하면은 거기서 양성 반응자가 보통 12% 13%씩 나오는 걸로 봐갖고 이게 지금 전혀 스웨덴이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어느 한쪽이 무슨 손을 들어주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 11개 리스트에 그 수치의 리스트에 들어간 걸 놓고 옥신각신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객관적인 사실은 유럽에서 사람들이 여행 기피국으로 꼽히는 제일 중요한 나라가 스웨덴인 건 맞아요. 그렇군요. 스웨덴 저는 예전에 한번 갔을 때 스톡홀름 갔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꼭 동화 같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유럽은 이렇구나라는 생각 그때 막 하고선 돌아왔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스톡홀름 갔을 적에 이 도시가 너무 이뻐갖고. 맞아요. 근데 모든 도시는 왜 그 어둡고 칙칙한 구석이라는 게 다 숙묘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걸 찾아보려고 그 뒷골목에 있는 락 밴드 클럽에 가가지고 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문화 연구를 위해서 간 건데. 문화 연구를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막 공연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고서. 근데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그 보컬 하던 친구의 아버지가 꽃다발을 준비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고 주는 걸 보고 이런 건전한 도시가 다 있나 하고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10만 명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나라마다 이제 인구수가 다르니까 이제 비율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10만 명 대비해서 봤을 때 덴마크보다 5배가 많다고 지금. 5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도 지금 제일 높은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가 영국,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웨덴 이렇게 세 나라를 뽑아요. 프랑스나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1인당 숫자가요. 그리고 또 덴마크랑 또 대비가 되는 이유는 이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나라인데 초기 대응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한쪽은 완전히 봉쇄였고 다른 한쪽은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였는데 지금 5배로 차이가 났으니까
이게 스웨덴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네. 우선 사망자 수가 너무 많고요.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조금씩 도입을 해가지고요. 사실상 지금 인구 이동이 덴마크랑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노르웨이나 덴마크도 사람들 잘 안 봉쇄를 했던 네네. 나라들이잖아요. 네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스웨덴이? 예. 아유, 참나.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순서였어요. 스웨덴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스웨덴이 보통 집단 면역을 추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방치한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인데 그건 네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저거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숫자가 그 의료 시스템이 압도될 만큼 환자 수가 늘어날 네. 경우에는 약간씩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또 확진자가 확 늘 때가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다 금지시켰어요.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구글 트래픽으로 보면은 노르웨이나 그 덴마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움직이는 이제 이동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경제는 살았느냐? 네. 유럽 평균이 지금 IMF나 이런 데서 한 6%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을 하는데 네. 스웨덴 중앙은행은 올해 그 스웨덴 경제를 마이너스 10%까지 봐요. 경제도 굉장히 지금 침체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안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개도 잃고 우럭도 잃는다 뭐 그런 말 있죠.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지금 좀 확신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사람대로 죽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망신은 망신대로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안 좋으니까 거기다 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는데 죽은 사람의 88%가 70대 이상의 노인이에요. 원래 이제 좀 노인 인구가 그렇죠. 여기 취약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긴 했죠. 그리고 더욱이나 그 절반 정도가 네. 죽은 사람들 절반 정도가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건 악마적인 상상을 하는 음모 이론 같은 건데 혹시 그 방치한 거 아니냐라고 아주 나쁘게 상상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스웨덴 안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단일하게 다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22명의 아주 저명한 그 감염학자들이 그 집단으로 총리한테 서한을 보내서 저 택낼 저 사람 잘라야 된다. 당장 잘라라. 네네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테판 한슨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이민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이번에. 이민자들이 있는 마을에 가서 지금 무료로 계속 검사를 해주는 그 서비스를 몇 달째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초기부터 이걸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누구냐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이 그렇죠. 코로나19가 그 사회에서 가장 의료 체계라든지 이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든지 네. 취약하다든지 그리고 노출이 자주 될 수밖에 없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 네. 아무래도 이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민자 말씀을 하시니까 딱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락다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봉쇄 정책. 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그 분석을 하나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괜찮은 분석이 같아요. 그 BCA 리서치라고서 이 금융 정보 쪽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들 집단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언급이었는데 그럼 지금 덴마크의 경우를 보나 스웨덴의 경우를 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봉쇄를 하든 안 하든 병이 퍼진다라고 하는 위험을 느끼면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정부가의 정책이 뭐든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봉쇄라고 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아까 말한 그 BCA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 언급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 그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다 개가 되고 싸움을 벌이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럼요. 그냥 잠이 들 뿐입니다. 그렇죠. 잠만 자요, 저는. 근데 왜 그 정규분포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벨컵 같이. 꼭 이렇게 그 꼬리에 해당하는 5% 10%의 사람들 네네. 중에는 꼭 술만 먹으면 주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때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주사 부리는 게 심해가지고 칼을 휘두른다든가 만약에 이러면은요. 그 꼬리 5%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잘라내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감옥이 있는 거잖아요. 법과 경찰 감옥은 모든 사회에 있게 마련인 악인들, 네. 항상 5%씩 있게 마련인 악인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봉쇄는 왜 하느냐면은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꼭 파티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네. 꼭 해외여행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맞아요. 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 꼭 네. 있죠. 근데 보통 때는 뭐 이런 사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슈퍼 감염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네. 봉쇄의 의미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기보다도 그 5%에 해당하는 그 막 나갈 위험이 있는 사람들 네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 저는 뭐 상당히 그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 근데 전 정말로 궁금했던 게 이거를 왜 스웨덴이 택했을까? 집단 면역이라는 방법을 처음부터. 그거는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은 저는 뭐 역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정치 경제 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네. 제가 왜 이렇게 스웨덴에 흥미를 갖냐면요. 이 태그넬의 논리를 제가 좀 옹호를 할게요. 태그넬이 보기에는 지금 초기 상태라는 게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굉장히 오래 가는데 백신 나오려면 하세월이고 봉쇄를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아, 봉쇄를 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문제가 가정폭력이 생길 수가 있고 사람들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집단 실업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사회 보건이라고 하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인 보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락다운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미친 짓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스웨덴의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스웨덴은 그 우리가 복지국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네네.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이 복지하고 성장이 꼭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네. 나라예요. 그래서 복지를 잘해서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그걸로 경제 성장을 하고 거기서 재정을 착충해서 네네. 또 복지를 복지를 하고 하고. 이렇게 한 50년을 흘러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만약에 경제가 멈추잖아요. 복지도 멈춰요. 멈추는. 한 예를 들자면 연금 제도가 이 나라는 그 페이 에즈 유고라고 그래갖고 지금 연금을 그 노동자들이 지금 낸 돈을 가지고 모아서 지금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는 시스템인데 네. 지금 만약에 경제가 멈추고 실업률이 막 10%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보세요. 노인들부터 우선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 전체가 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성공적인 산업 국가였기 때문에 네. 사회 전체의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락다운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다 이어져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맞습니다. 뭐 하나를 딱 빼버리면은 모든 게 어그러져 버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강조하고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이 봉쇄 안 하고 이렇게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오히려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린이집이 다 문을 연다. 유치원도. 네네. 그래서 간호원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네. 간호원이라든가 의료시설에 있는 여성 노동력이 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긴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폭력 증가하고 뭐 이혼율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맞습니다. 아동학대 이렇게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어내기도 예. 힘들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매일매일 학교를 오던 아이가 갑자기 며칠 안 온다면 이상하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맞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긴 맞다. 하더라고요. 맞다. 저번에 그 밀양 네네. 그분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픈 거는 결식아동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결식아동들이 그래도 점심이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학교 가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마음이 쓰리네요. 자, 그러니까 스웨덴이 뭐 그런 이유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나름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합리성 하나만 더 얘기를 네. 할게요. 사실은 어쩌면은 시간이 지나면 스웨덴 모델이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국이건 미국이건 봉쇄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고 어떻게든 경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스웨덴 모델로 수렴하게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그 매체들 중에 좀 우파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매체들 있죠. 네. 이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많이 합니다. 스웨덴 모델을 그렇게 무시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군요. 예. 자, 흥미로운 또 그렇지만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아까 백신 얘기 잠시 하셔갖고 그럼 예. 백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
뭐 언제 개발될 거냐, 뭐 하세월이다 얘기를 아까도 하셨고, 그리고 이게 변이가 많다 그래갖고 뭐 효용이 있겠냐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에서 달려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미국이 다 이제 휩쓸어 갈 거다라는 얘기 플러스 네. 그 다음엔 영국이 또 휩쓸어 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 민족주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 백신 민족주의가. 네. 어떡할까요? 가난한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뭐 어떻게 보는 편이냐면은 모르죠. 앞으로 지금 네. 인류가 처음 당한 사태니까 그야말로 아귀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될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왜 몇 달 전에 그 마스크 가지고 막 영국이랑 유럽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네네네. 거 보고서 이거 아귀다툼이 눈앞에 있구나 이렇게 겁먹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백신에 관계된 그 국제적인 그 레짐이랄까 그 체제가 네. 완전히 무슨 이렇게 저 무인지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그 제도와 그 체제가 있는데요. 저 이 vak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비라고 하는 가비. 예 네.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백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전 세계 그 정상회의인데 지난 6월 이게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네. 지난 6월에는 런던에서 31개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 보장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지난 6월 4일 회의에서는 한 10조 원 가까운 돈이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 부부도 네네. 여기에 한 5천억인가 아마 그 돈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떤 큰 재단들이 네네. 이렇게 완전히 무슨 여기 그냥 무인지경에 그냥 그 각자 도생의 밀림처럼 만들고 이러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너무 좀 그렇게까지 겁을 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또 문제가 이 문제의 특성이요. 자기 나라 국민들만 백신 맞힌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 밖에서 올 수 있으니까? 예, 이를테면은 지금 뉴질랜드에서 왜 그 네. 프리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 네. 청정국가다. 아이고 청정하면 뭐해요. 다른 데서 다 난리가 났는데. 그 좀비 영화 보면 맨날 테마가 그거잖아요. 좀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건 물리면은 다 같이 해결이 좀비가 돼야지. 되고. 네. 어디에만 뭐 좀비 프리 지역이 있다고 뭐 그게 청정 지역입니까? 아.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네. 국제적인 레짐이 이 백신을 갖다가 그 조달하는 국제적인 레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좀 찾아봤더니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하고 뭐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막 독점하려고 한다 할 때 워낙에 미국이 값이 비싸잖아요. 약값이나 뭐 병원비나 이런 게 다 비싸니까 네. 그거를 나눠주려고 했을 때 막 확보를 해서 대량으로 확보해서 네. 나눠주려고 했을 때 너무 비싸서 그걸 이제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못 맞는 혹은 네. 뭐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꽤 등장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 경제학적 용어로 네드웨이 러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한계 효용이랑 이제 가격이 맞아야지 사실 이걸 살 수가 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네.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이게 뭐랄까 오히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백신을 그냥 민족주의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이걸 확보를 해봤자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네. 아유, 네. 뭐 안 될 거다. 뭐 이런 훌륭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가끔 좀 이게 좀 틀린 얘기도 해요? 아니 과도하게 이렇게 그 좀 논리를 정교하게 하는데 예,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미국 사람들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따로 있어요. 뭔가요? 어제 그 파우치 박사 있죠? 네네네. 지금 미국에서 그 책임자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미국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정말 의외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말 속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앓느니 죽지란 말 아세요? 알르니 죽지. 알죠. 네.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이요. 백신 안 맞겠답니다. 아. 죽으면 죽었지 안 맞겠다. 그럼 비싸서 그러냐? 지금 그 하버드 비즈니스 네네네. 리뷰는 자꾸 뭐 한계 효용 그래서 뭐 돈 경제 얘기하는 거니까. 계산하는데 네. 전제를 달았어요. 아주 저렴하게 국가가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네.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왜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요. 백신의 그 효과가 있잖아요. 맞아서 100% 항체가 형성되는 그런 백신은 없어요.
굉장히 높은 성공적인 백신이 이제 홍역 백신이 있는데 네네. 그게 97% 정도가 형성이 네네. 됩니다. 지금 파우치 박사가 예측을 하는 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은 자기는 98%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네. 한 70에서 75% 정도만 돼도 자기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문제는 그럼 주사 맞은 사람의 75%가 항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전원이 맞아서 75%가 항체가 생기면은 집단 면역이 만들어져서 이 네네. 병이 없어지는데 네네. 3분의 2밖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0.66 곱하기 0.75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0.5가 들락말락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병이 계속 도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왜 안 맞지? 그래서 지금 파우치 박사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저희 전문가들이나 이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 백신 맞도록 사람들 교육시키는 게 지금 백신 개발하는 것만큼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걸 저도 이를테면 마스크를 잘 안 쓰려고 한다든가.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들한테 절대로 백신을 안 맞히겠다라고 그러는 그래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무임승차자들인 거죠. 딴 사람들은 다 맞았는데. 예, 딴 사람들 저 혹시 어렸을 때 불주사 맞으셨어요? 아니, 맞았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 면역뿐만 아니라 집단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다 맞추잖아요. 막 막 일방적으로. 울고 막 그러니까요. 앞에 주신 애들. 막 보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맞는 것보다. 그 전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맞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상당수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특별하다. 물론 이제 뭐 다 특별한 뭐 나라마다 특별하다고 여기고 자긍심을 갖는 거야 좋은데 미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게 신의 축복을 받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시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또 본 적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 잘 까먹고 있는 사실이 그 망각한 사실이 네. 있는데요. 세상에서 헌법이 제일 낡아빠진 헌법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게 18세기에 생겨난 그 네. 헌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18세기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종교관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게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굉장히 좀 다른 당혹스러운 모습이 나올 때도 있는 되게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 백신 같은 거 혹시 그리고 이제 막 마스크 안 쓴 거, 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정말 참 이제 우리의 이 심리나 어떤 정신 상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쟤는 정말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요번에 또 한 번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백신 개발 노하우 같은 거 이런 네. 게 뭐 저소득 국가나 개발도상국 이런 쪽에 전수는 안 되죠, 이게 또. 이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떤 운동이 있냐면은 그 지식 공유 운동이 있어요. 이걸 오픈 억세스라고 뭐 영어로 네네.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종류의 지식은요. 이거를 어디서 특허나 독점권을 가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그 저 당뇨병 치료제 있죠. 네, 인슐린? 예, 당뇨병 치료제의 원래 포뮬라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은요. 이걸 공유재산으로 공개했었어요. 멋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자초지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네네. 오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계에서도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어떤 의학적인 그 진전이 있고 그 약을 만드는데 포뮬라에 어떤 결정적인 진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제약회사나 강대국이 독점을 하는 일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이 강하게 있는데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희망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에.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니까. 그럼요. 이제 공공재로, 국제적인 공공재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예. 뭐 이해가 아주 쏙쏙 된다는 청취자 문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갖고 들어주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앞으로 이제 격주로 들려주실 이야기들 정말 많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홍기빈 소장님 인터뷰 앞으로 쭉 계속될 거고요.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백신 이야기 또 스웨덴 케이스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